네, 이번 영상에서는 네코드 for NDT에서 사용하는 이 압축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좀 했는데, 그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왜 압축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기기들 혹은 공유기들은 이 대역폭에 제한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 게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큼 보냈는데 대역폭 제한 때문에 100만큼밖에 못 받으면은 나머지 100만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200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크면은 그만큼 주고 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뭐 초당 얼만큼 이제 쓰고 읽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그게 이제 지연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또 돈도 들어요. 이런 서버를 쓸 때 호스팅을 해서 이렇게 서버를 쓰면은 뭐 호스팅뿐만 아니라 이제 릴레이도 마찬가지고 트래픽 따라 이제 돈을 받습니다. 뭐 인원수도 있겠지만은, 인원수나 뭐 CPU 뭐 램 사용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트래픽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래픽을 절반 줄였다? 그럼 돈을 절반 세이브하는 거예요. 트래픽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대규모 멀티게임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위치값에 이만큼, 회전값에 이만큼, 속도 상태값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총 이만큼 썼다. 그러면 100명에 48바이트에 또 30틱 이렇게 매 포당 30번씩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15 메가비트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압축해서 이만큼 절감을 성공했으면은 또 그만큼 적은 트래픽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압축하는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압축의 가장 이 핵심 원리는 값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최대한 그 값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허프만 압축을 통해서 작은 값은 작은 비트를 갖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낮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제 주로 이제 네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양자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들어왔으면 양자화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개니까 이제 천만큼의 어떤 양자화 수치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여긴 날려버립니다. 날려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 플롯 형태를 이제 인티저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압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전 값이 1, 2, 3, 4, 0이었으면 지금 값이 1, 2, 3, 4, 6이야. 그럼 이 6만큼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만큼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인데 만약에 이게 음수면은 좀 이렇게 허프만 적용할 때 곤란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수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엔 그냥 마이너스 3 작은 값인데, 절대값으로는 이 비트 값으로 가면 이게 전부 다 이제 111111110 이렇게 되고 막 1111111 뭐 01 이런 식으로 이제 음수값 같은 걸 보면은 여기 낫겠다. 마이너스 1인데 비트 값으로 보면은 이제 11111이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비트 값이. 이걸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비트 값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이 음수값을 이제 음수 한 번, 양수 한 번, 음수 한 번, 양수 한 번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절대값에 따라서 적은 비트를 쓰도록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허프만을 적용시키면은 이제 작은 값이 작은 비트 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 인크딩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만은 작은 양수에 시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은 사실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냥 0x f 이거예요. 지그재그 변환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이 1이 되고, 이걸 이제 하프만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적은 비트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 틱마다 하기 때문에 첫 틱에서 뭐 이만큼 가고 두 번째 틱에서 이만큼 항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혹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냥 값이 없고, 대부분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허프만을 통해서, 아니 지그재그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고 이제 허프만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제 왜 이게 이름이 지그재그냐? 0은 그냥 이제 지그재그 했을 때 0이에요. 마이너스 1이 1입니다. 그리고 1은 2예요. 마이너스 2는 3이야. 2는 4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쪽에 이제 양수값이 쭉 있고 이쪽에 정수값이 쭉 있으면은, 음수값이 쭉 있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처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이름이 지그재그인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절대값이 작을수록 작은 양수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죠. 실제 코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죠. 디코딩은 이제 그걸 이제 역으로, 어차피 이제 내가 받은 값이 지그재그를 통한 값이라는 거 아니까 다시 이제 지그재그를 이제 디코딩해서 원래 값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그재그 인코딩이고요. 그 다음은 이 델타 압축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 중 하나예요. 결국 이제 매 프레임마다 위치가 조금씩 보내잖아요. 그때마다 이 만 얼마, 천 얼마, 백 얼마 이렇게 그만큼씩 쭉쭉쭉 보내면은 이건 너무 낭비죠. 그래서 변화한 값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1, 2, 3, 4, 0에서 1, 2, 3, 4, 6이 됐으면은 매번 이걸 다 보내는 게 아니라 6만큼만 보내면은 결국 이게 나중에 이만큼의 비트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멈춰 있으면은 보낼 게 없으니까 지그재그 0을 넣으면은 0이고 허프만을 통하면은 2비트밖에 쓰지 않는, 대단히 이제 트래픽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니티 패키지 내부에 이 데이터 스트림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이트 팩트 인투 델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를 한 다음에 하프만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죠. 근데 이 데코드 F4 엔티티에 예측 기반 델타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 110이었고 지금 115야. 그럼 그냥 5만큼 보내겠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110이었는데 지금 115라고 나올 게 예측이 돼. 그러니까 그 전에 95였고 지금 100이었으면 다시 그 전에 이제 105였고 지금 110이었으면 이 다음에 115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예측을 결국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115라고 예측을 하겠어. 실제 115야. 그럼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그럼 2비트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이 완전히 일치하면은 이만큼 쓰는데 중간에 뭐 가속도가 나서 좀 달라졌어. 그럼 어쨌든 그래도 차이가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일단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예측 알고리즘을 막 AI를 사용해서 고도화하고 이러면은 그건 성능적으로 그렇게 좀 쓰는 예측 알고리즘 때문에 쓰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트래픽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한 예측 알고리즘 뭐 이렇게 모델을 따로 개발했어. 그러면은 트래픽을 더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해서 델타를 적용한다는 게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 AI를 갖다 넣으니까 나도 이거 한번 여기다 이제 AI를 좀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입니다. 이 플로팅 포인트가 이제 너무 이제 정밀도가 높으면은 이 데이터 값이 크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표현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캐릭터 움직일 때 정말 막 0. 몇 센치 단위로 막 움직이는 걸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막 서로 막 치고받고 그냥 막 빠르게 움직이고 이러면은 뭐 몇 센치 단위면은 더 훨씬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밀도를 좀 제한을 하는 거죠. 양자화를 이렇게 10을 넣으면은 이제 0.1 단위, 0.1 미터죠. 0.1m. 그리고 100을 넣으면 이제 1cm 단위, 1000을 넣으면 1mm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얼마나 세세하게 할지. 이걸 적용하고 보관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세세하게 가죠. 타이머나 속도는 뭐 이 정도만 충분하고 위치는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하고 회전은 어쨌든 이 값을 쓰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가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건데 양자화 값을 그냥 10, 100, 1000이 아니라 그냥 이런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0에서부터 1까지로 했을 때 그 0에서 1까지를 36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이면은 그냥 이렇게 0.5로 넣으면 180도로 이렇게 처리를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1로 양자화를 해서 1단위 정밀도를 양자화를 해서 그냥 내가 직접 180을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양자화를 해서 그냥 하면은 이제 0에서 1 단위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를 해서 처리를 하기가 좋죠. 예를 들어 255야. 이걸 이렇게 양자화를 했으면은 0.5로 넣으면 그에 맞는 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위를 했으면은 0.5로 넣었으면은 그냥 이제 0.5가 되는 거죠. 직접 이제 값을 써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넣어서 이제 이런 의미 기반으로 이제 양자를 넣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도록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플로트형 안 쓰고 그냥 인트형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100이 1cm인데 그래서 50으로 했다. 그러면 2cm 단인가요? 그래서 1은 조금 더 줄이겠는데 아마 2cm만 해도 이렇게 뭐 해도 되는 거죠. 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 컴포트 데이터에 이 고스트 필드로 퀀타이제이션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60을 넣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이 각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말했지만 이거 없이 그냥 뭐 인트형 이거 퀀타이제이션 없이 그냥 직접 인트 값 쓰겠다라고 해도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프만 압축을 이제 적용합니다. 하프만 인코딩이죠. 결국 이제 인트 값이 항상 32비트다. 그러면 0이든 1이든 같은 크기죠. 그러면 항상 이만큼 값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프만을 통하면은 값이 작을수록 적은 값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0과 1로 나뉘죠. 그럼 여기를 첫 번째가 0이야. 그럼 이렇게. 그 다음이 1이야. 그러면 보내고 여기서 또 이제 0이야 1이야 이렇게 나눠. 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적으면은 혹은 값이 작으면은 만약에 0이 들어왔어. 0이 들어와서 딱 여기로 가면 A네. 그럼 이제 A는 이제 이렇게 0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금 자주 쓰는 것들을 아무튼 이렇게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것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길게 쓰도록 하면은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자주 쓸 때 트래픽을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말했죠. 이런 게임적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이런 값이 범위를 이제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프만을 적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버킷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버킷별로 0부터 15까지 있는데 각 범위가 얘는 0, 얘는 1, 2에서 3, 4에서 7, 8에서 15, 16에서 31. 요 범위만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총 비트가 이제 2, 4, 5, 6, 7, 10, 38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값이 예측이 잘 됐어. 그래서 값이 0 근처에 몰렸어. 그러면 이제 최소 비트로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인티저의 고정 비트값만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비트만 보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 이제 값에 따라서 일단 버킷을 고르고 그 버킷에서 오프셋을 계산해서 버프만 이코딩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다시 보면은 이 X값이 이만큼 나왔을 때 양자화를 통해서 이만큼 표현을 하고 델타 계산을 통해서 이만큼 처리하고 지그재그를 통해서 이제 물론 양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처리를 해야 이제 음수 쪽에서도 처리가 되니까 아무튼 지그재그를 통해서 12가 되고 버프만을 통하면은 버킷은 4가 되고 이제 버킷 4는 이제 8에서 15범이죠. 그리고 버킷 4는 여기 6비트만 쓰니까 6비트로서 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보내던 게 이만큼 줄어드니까 81%를 데이터를 절감할 수 있다. 막 성능 뭐 계산할 때 뭐 5% 10%만 좋아져도 막 이거 좋다 이러는데 뭐 데이터를 뭐 80%를 줄일 수 있으니 뭐 엄청난 거죠 이건. 실제로 플레이어가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이동을 했어. 그래서 X축에 0.2, Z축에 0.2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건데 그렇죠? 이걸 다 이렇게 플로트 형태니까 원래는 이건데 양자화 적용해서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고 이전값 델타 한 다음에 지그재그 해서 버킷에 담으면은 0은 이제 2비트밖에 안 쓰죠. 그리고 10비트 10비트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히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100명 중에서 이제 물론 70명이나 멈춰있고 30명만 움직이는 케이스는 흔치는 않겠죠. 보통 다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로 막 80% 90% 이만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예. 네코드 게임 오브젝트는 모르겠는데 피시넷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기억하기로 퍼넷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그 RPC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델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값들은 한번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막 압축을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델타나 뭐 허프만 뭐 지그재그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있고 이런 뭐 델타나 이런 거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압축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고스트 필드가 이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옵션이. 그래서 이제 양자화 이렇게 하고 이제 스무싱은 이런 식으로 하고 혹은 이제 막 인터폴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인터폴레이트 앤 익스트라폴레이트까지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항상 부드럽게만 하면 안 되니까 이 거리 초과하면 텔레포트식으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안 하고 이렇게 순간 이동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양자화도 잘 적용하고 이런 데이터도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보내지 않도록 처리하고 양자화도 정확히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매번 쿼터니언에 이거 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이 Y축 이것만 필요하다 그럼 요거의 로테이션만 이제 이렇게 딱 처리하면은 훨씬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겠죠. 결국 이 트래픽과의 싸움입니다. 트래픽과의 싸움. 그리고 이 체인지 비트 최적화는 여기 그냥 대충 좀 다루고 갈게요.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하면은 각각의 하나의 비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냥 이걸 true로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것들을 딱 하나의 비트만 써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처리하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 GUID 색깔 이런 것처럼 이제 항상 함께 전체 다 변경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 특히 대규모 멀티게임을 만드는 거는 특히 뭐 네코드 엔티티까지 쓸 정도면은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좀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싸움은 이 트래픽과의 싸움이라는 거.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정리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거 말고 데이터 자체의 압축 이런 거 말고도 전송 계층에서 이렇게 좀 최적화를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